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소화와 관련해서 위장병, 여기에 왜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질문에도 비슷한 게 좀 들어와 있어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메가도스 공복에 3000mg 하루 4번에서 5번 먹는데 괜찮나요? 식사가 불규칙했어요. 간 치수가 높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걱정이 되는 게 비타민C를 공복에 한 번에 3000. 그런데 이걸 4~5번 먹는다. 식사가 불규칙하다. 먹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미 먹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분의 위장에 한 번에 3000mg의 비타민C가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이 이야기는 위장에 큰 자극이 없다. 즉 위장벽에 어떤 문제가 있는 소지가 별로 없다. 염증도 별로 없다. 자극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분의 경우에는 식사 때마다 저렇게 한 3000mg씩 드시고 또 여분으로 또 비는 시간에 2~3번 정도 또 더 드셔도 괜찮죠. 지금 그렇게 드시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간 수치가 높다.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는요. 간에 굉장히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맞는 거고 먹어주는 게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에서 각종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또 간 속에 있는 일종의 그 지지체 이런 것들도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콜라겐을 만드는데 비타민C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섭취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뭐 어디다가 이렇게 비타민C 이렇게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모르시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잘 또 상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더 다른 데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근데 이제 왜 먹느냐? 이게 지금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위쪽에 글을 좀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저체온증이 있고 같은 분입니다. 머리도 아프고 장누수도 있는 것 같고 메가도스 3000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메가도스 3000 이미 드시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확인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저체온증 있고 머리 아프고 장누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선 이제 저체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손발이 차갑다.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갑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악수를 해도 손이 시려가지고 남들하고 악수하기가 두렵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체온이 낮다 이 이야기는 몸에서 에너지를 잘 생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 생산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섭취한 각종 영양소들이 충분하게 소화가 되지 않고 있다. 충분하게 흡수가 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충분하게 대사가 되지 않고 있다. 즉 연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저분은 둘 중에 한 개겠죠. 과체중이 돼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좀 마른 체형이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고 마른 체형이 돼 있으면 저혈압에 저체온에 저염식에 저위산증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자, 근데 그 아래 뭐라고 또 썼냐면 머리가 아프고 이 머리 아픈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장누수도 의심을 하고 있다. 이것도 보면은 내가 먹은 단백질이 흡수돼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난 잘 모르겠다.
나는 모르는데 머리도 아프고, 나는 모르는데 저기 그 장누수도 있는 것 같고, 원인은 소화불량이지 않느냐. 아니 비타민C 3000mg을 요 아래쪽에다가 하루에 네다섯 번씩이나 먹고 있는데 뭔 소화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비타민C 먹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비타민C만 먹으면 소화가 다 되는 줄 알고 비타민C만 열심히 먹고 있는데 원인이 완전히 딴 데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장병, 소화불량 이게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장병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위산의 부족이다라는 거죠. 위산 부족. 아, 나는 맨날 속이 쓰려 죽겠는데 뭐 위산이 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위산이 얼마나 있어야 과하고 얼마나 있어야 적당하고 얼마나 있어야 부족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속만 쓰리면 위산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위장에 염증이 있으면 조금 작은 양의 위산이 나와도 속 쓰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먹는 식사의 양이 10개다. 10개. 그리고 위산의 양이 정상적인 경우에 10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은 맨날 10개를 먹는데 위산 분비량은 1개 아니면 2개만 나온다. 그러면 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육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그러면 더 부족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위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남아 있으면 또 위장벽에 염증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염증이 생기면 이 2개 나온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산의 양은요,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개다라는 건데, 비타민C 신맛이고, 비타민C pH 낮고, 그러니까 이거 위산 보충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위산이라고 하는 것의 pH가 보통 1 아니면 2 이 정도 됩니다. pH 1, 2. 비타민C 지금 저분이 3g을 먹는다 그랬죠. 식사 한 끼당 한 3g 먹는다. 얘가 나타내는 pH가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절대 1은 안 되고요. 2도 안 됩니다. 3, 4, 5 뭐 이런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이 pH 1의 차이가요. 10배 차이 납니다. 무게로도 농도로도 10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pH가 떨어지는 것, 산성, 위장의 상태가 산성의 상태, 강산 상태, pH 1, 2 정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숫자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pH 1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pH 1의 의미. pH 들어보셨나요? pH.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수소 이온 농도다. 이걸 pH라고 얘기합니다. 수소 이온 농도. 수소는 뭐고 이온은 뭐고 농도는 뭐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자, 수소는 뭘 말하는 거냐면 H를 말하는 거고요. 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린 걸 말하는 겁니다. 농도는 몇 g이 1리터 들어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를 지수화 시켜 놓은 거죠. 지수화. 그래서 뭐 pH 1, 2 해서 14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놈, 요 붙여서 다시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린 놈이니까 핵, 양성자만 있습니다. 핵. 같은 말로 양성자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폭탄의 핵. 예. 여기에는 전자가 붙어 있지 않고요. 그냥 핵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위산, 염산 이런 건 여러 물질을 녹여버릴 수가 있죠. 양성장만 있는 것이다. 이게 1리터에 몇 그램 들어있느냐라는 건데 pH 1이라면 몇 그램 들어있느냐면 0.1g이 1리터 들어있는 겁니다. 뭐가? 자, 이 수소가.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핵의 그램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0.1g이 1리터 안에 들어있다. 이건 뭐 굉장히 적은 양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0.1g이 1리터 들어있는 겁니다. pH 2는요. 0.01g이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pH 3은 0.001g이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0배씩 차이 나죠. 이래서 이 pH 1, 2, 3의 차이가 pH 1과 pH 3의 차이는 100배가 나는 거고요. pH 4와 pH 1과의 차이는 1000배가 나는 겁니다. 1000배 차이.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보통 물에 녹으면요. pH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럼 pH 1인 위산과 pH 4인 비타민 C를 비교를 하면 이 비타민 C만 가지고는 위산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산이 안 되니까 비타민 C 먹어도 소화, 위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산이 부족해서 생긴다. 여기에 위산을 보충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비타민 C하고 소금을 같이 먹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또 다시 그림으로 좀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C는 화학 구조가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여기 OH가 붙어 있고요. H가 있죠. 여기도 OH가 붙어 있고 여기도 OH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 여기서 비타민 C로부터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게 이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 H. 이 H. 근데 이게 pH가 낮으면 많이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pH가 높으면 많이 떨어져 나옵니다. 자, 이 H, 떨어져 나오는 이 H와 여러분들 제가 소금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금은 NaCl이라고 소금 Na하고 Cl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온 비타민 C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H와 이쪽 소금에서 떨어져 나온 이 Cl이 서로 만나서 HCl. 이게 뭡니까? 위산이다. 그래서 음식에 소금을 좀 충분하게 넣어서 드시고 비타민 C를 한 2, 3g 정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왜 잘 되느냐? 위산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위산이 부족해서 생긴다면 여태 왜 제약회사는 위산 만들지? 왜 그걸 안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아니 위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라면 그냥 위산 먹이면 되겠네. 그런데 위산은 보시다시피 염산입니다. 염산. 염산을 여러분 입으로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약이라고 하는 데서 이걸 입으로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다 녹아버리죠. 근데 우리 위장은 위산에도 견딜 수 있게끔 탄수화물 중에 굉장히 단단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걸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뮤신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뮤신. 네, 이러한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위산이 있어도 괜찮다. 자극이 안 온다. 건강한 위는 위산이 있어도 자극이 안 온다. 자, 제약회사가 관심이 없었는지 연구를 덜 했는지 맨날 찾아오는 고객이 쏙쓰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때문에 쏙쓰린지는 알아요. 위산 때문에 쏙쓰린 거는 알아요.
그래서 위산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만들어도 먹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넣어주는 방법은 이제 이 호스를 통해서 위장에까지 내려주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위산, 염산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게 뭐 위산이 염산인 거 뭐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못 만드냐 이거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건 뭐냐면 돈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왜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조차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않느냐. 예, 저는 그래서 위산을 못 만들고 있다, 안 만들고 있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산을 대신해서 먹어주는 비타민C, 소금 이런 걸 먹고 위가 점점 건강해지더라 이렇게 되는데 황당하죠 여러분? 아니 나의 위장벽은 염증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오면 속이 쓰려요. 그런데 속 쓰리게 하는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으래요. 이 충돌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돼야 이걸 극복해 갈 수 있느냐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비타민C하고 소금을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냐 이거죠. 꼭 위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요. 식사를 하고 나서 비타민C 최소량 내가 두려워지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의 양 정말 조금의 양도 괜찮습니다. 조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서 위에 들어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속 쓰리는 느낌도 없고 이물감도 없으면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정말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늘려가다 보면 위장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좋아지는 사람은 2주, 또 시간 많이 걸리는 사람은 3개월 이런 정도로 끝이 난다. 근데 아까 저분은 지금 하루 4-5번씩 공복에 3천을 먹고 있다. 위장병은 아닌데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위에 염증은 없는데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자,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린다. 빨리 회복이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장 점막이요. 재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우리 구강의 점막이라든지 식도라든지 장 점막이라든지 이런 점막들은요. 세포 재생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된다. 다만 그 환경, 조건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산이 풍부한 위장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식사 때 먹게 되면 식사 때문에 pH가 올라갑니다. 보통요. 위장의 pH가 4, 5 이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비타민C, 소금 얘네들이 들어가서 pH를 좀 떨어뜨려서 음식이 녹도록 해준다. 녹아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섭취한 음식물은 꼭 녹아야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소화라고 하는 거는 녹인다. 이 기능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분해한다. 분해하는데 사용되는 게 뭐냐면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소화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해를 한다. 소화제가 아무리 있어도 위산이 없으면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자, 소금, 비타민C, 소화제. 그 다음에 소화가 덜 된 것이 장 누수를 통해서 혈중에 들어가서 염증을 또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붙잡고 빼내주는 게 필요하죠. 그게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데는 이렇게 4가지 정도만 꾸준히 힘들면 줄이고 양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꾸준히 하시면 소화는 금방 극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